이런 주제를 가지고 저희 중앙국 센터에서 근무하는 여전한 박사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약진흥재단의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의 여준환입니다. 오늘 제가 오전 섹션을 맡아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첫 번째가 한약재 재배 관리에 대해서 일반적인 현황과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사물탕과 사군자태에서 이용되고 있는 지환과 배출에 대해서 재배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가 도시농업의 이해라고 해서 올해 이제 이번 회의 주제가 도시농업인데 그에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약재 재배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약재의 재배 현황을 말씀드리고요. 한약재는 이 지역적 특성이라든가 환경적 특성 또 기업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농산물에 비해서. 그래서 한약재 재배에 대한 유의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세 번째가 한약재 재배 관련해서 지금 사물탕이 숙지항에 올려있는 지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 사군자탕의 백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간략하게 저희 이제 직접 사진을 찍어서 갖고 있는 한약 자원에 대해서 백커트 이렇게 보여드리는 시간으로 해서 재배 관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잘 아실 내용인데 그래도 첫 번째 첫 시간이라 첫 장에 제가 슬라이드에 넣었습니다. 우리가 한약재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먼저 약용식물이 있습니다. 약용식물은 식물 전체 또는 잎, 줄기, 뿌리 등을 약으로 이용되는 식물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기원식물로 약 2,100여 종이 이렇게 있는 걸로 자생하고 있는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약용식물 중 약용작물이라고 있습니다. 약용작물은 직접 재배를 하는 작물인데 지금 약용작물 같은 경우 전문적으로 재배되고 또 통계 자료에 나와 있는 농식품부의 특용작물 생산 실적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 나와 있는 식물이 54종으로 지금 이렇게 국한되어서 하고 있지만 나머지 여기에 통계 자료에 없는 자원들도 지금 일부 농가에서 전문적으로 재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54종 중에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강아리라든가 참장기, 백지, 시호, 우술, 작약 등 해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더덕이라든가 이런 식물들은 우리가 일반 밭에서 재배하는 것이 있고 또 임야에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산이나 이런 데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분리를 해서 지금 농식품부에서 하는 특용작물 생산 실적에 분리되어서 통계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무나 잘 아시는 한약재에 대해서는 한약 또는 한약 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 약재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약점 및 한약 규격집에 547종이 있는데 이 547종이라는 거는 우리가 자소자라든가 자소여 이렇게 분리돼서 하는 것도 한 종으로 제가 표기를 했습니다. 원래는 600종이 넘는데 그런 것들을 한 종으로 하다 보니까 547종이 있고요. 그 중에 우리가 이제 고등식물이라고 해서 일반 식물들이 약 421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균류, 지금 균류가 4종이 있고 해조류가 3종이 있고 또한 너무나 잘 아시는 동물 55종, 그다음 광물이 31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한약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약재 재배 면적에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거 2018년도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8년도 2017년도에 생산된 자료를 가지고 18년도에 이제 농식품부에서 만드는데 그 자료를 보시면은 재배 면적과 전체적으로 재배 면적과 생산량은 큰 변화가 크게는 없습니다. 조금 이제 재배 면적에 관련해서 조금 이제 줄어드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것을 대처를 해서 재배법 개발을 해서 생산량을 또한 늘리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이용되는 한약재들은 지금 농촌진흥청이라든가 각 대학, 그다음에 각 도에 있는 전문 농업기술원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지금 주로 재배법이라든가 생산량 증대를 위한 재배법, 그다음 품질 개선을 위한 이에 대한 성분 연구 등을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한약진흥재단에서도 지금 재배법, 그다음 종자보급, 그다음 그에 대한 효능, 효과 등에 대해서 이렇게 또한 마지막으로 산업화까지 저희가 같이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한약재 6품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재배 면적을 보시면 첨단기를 지금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491헥타르 정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6작물 중에. 이 첨단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냉지 식물입니다. 높은 곳에서 찬지역, 여기에서 재배가 되는데 그 주가 강원도 진부라든가 경북 봉안 이쪽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고요. 지황은 지금 충청남도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상북도에서도 재배가 되고 있는데 이 지금 충청남도는 지금 한약재로 사실은 이용되기보다는 KTNG의 계약 재배로 많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예. 황기는 너무나 잘 아시는 이제 강원도 정선 황기가 가장 유명하죠. 그다음에 강원도 정선과 충북 제천 이런 쪽에서 주로 생산하고 있고요. 이 황기 또한 고냉지 식물입니다. 그래서 약간 한량한 지역에 잘 재배가 되고 있고요. 청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북 봉화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는 재배되고 있는 작물입니다. 작약은 원래는 경북 의성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경북과 그 다음에 전남 이런 지역에서 여러 지역에서 지금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분류 중에 이제 천마가 있는데 천마는 전라북도에서 지금 재배법 관련해서 특허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재배 면적을 확보하고 있는 작물입니다. 생산량에 관련해서 보시면은 지금 이제 지환이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첨단기, 천궁, 작약, 황기, 천마 이렇게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재배에 있어서 지금 생산량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은 기상 환경입니다. 기상 환경에 의해서 이 재배 생산량이 조금 높아졌다가 낮아졌다. 또한 기술법에 의해서 재배법이 개선이 되다 보니까 생산량이 늘어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첨단기 같은 경우는 품종이 만들어져서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품종을 만들었는데 만추단기라고 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단기는 꽃대가 올라오면 목질화가 돼서 뿌리를 한약재로 못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꽃대가 올라오는 것을 좀 적게 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을 개발했고요. 그래서 지금 만추단기라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 봉화라든가 이쪽에서 지금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 주요 이제 시도에서 생산되는 10헥타르 이상 재배되고 있는 품목을 표시를 하였습니다. 이것을 제가 표시를 한 이유는 우리가 직접 한의원을 운영하시고 하실 때 아무래도 이 재배 면적이 크다는 것은 그곳에 재배가 하기에 약간 맞는 재배 적지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한번 이렇게 파악하시면 어떨까 하고 제가 이 작물들을 이렇게 표기를 하였습니다. 17년도에 재배 면적을 보면은 경기도의 의 율무가 가장 많이 148헥타르가 재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유, 길경, 황기, 산수유, 산약, 오미자 등이 이렇게 10헥타르 이상 재배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도 지금 현재 10작물이 재배되고 있는데 이 양유 더덕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횡성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죠. 일반적으로 한약재라고 보기보다는 식용으로 지금 많이 생산되고 있고요. 첨단기는 말씀드린 마치
평창군 진부에서 지금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약 301헥타르 정도 되고 있고요. 오미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는 경북이라든가 이 지역에서 많이 재배됐었는데 지금 강원도에서도 지금 재배 면적을 점점 늘리고 있는 품목입니다. 그래서 오미자 등 해서 이렇게 되고 있고 61헥타르의 그 환기가 지금 그 정선 지역에서 이렇게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충북에서는 질경 도라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재배가 되고 있는 작물이고요. 또한 충북 오미자, 의인, 그다음에 양유, 한기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천 이런 쪽에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감초 같은 경우에도 충북에 그 인삼 특작부라고 해서 그 농촌진흥청 기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지금 하고 있는 감초를 지금 분양받아서 아마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충남에 보시면은 지금 건강생강이라든가 독활, 지황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충남에서 지금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으면서 생산량도 높은 것이고요. 1단기 백수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충남농업기술원에서 이 백수호 종자를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하는 거는 지금 나중에 말씀드릴 그 이오브 피소가 있는데 몇 년 전에 큰 문제를 일으켰던 이 이오브 피소와 그 문제가 일어나고 나서 충남농업기술원에서 보급한 그 백수호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했을 때 지금 보급한 자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오브 피소가 섞여 있는 확률이 1%도 안 된다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원래 재배라든가 이런 쪽에 사실은 전공이다 보니까 재배 6종의 전공인데 하다 보니까 그쪽 관계자와 이제 자주 만나게 되는데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자신들이 보급한 그 백수호에 대해서는 이오브 피소가 전혀 안 섞여 있다고 판단해도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전북 같은 경우는 복분자, 오미자 등이 있고 앞에 말씀드린 참마 같은 경우 지금 그 전북농업기술원에서 특허를 내고 해서 지금 재배법에 대해서 특허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마를 가장 그 지금 한약재 중에 주력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북 복분자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은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많은 그 한약재들이 사실은 우리가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한약재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현재 그 건강기능성 식품이라든가 이런 데에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 한약재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그 농림부라든가 이렇게 그 통계 자료에 대해서 많이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한약재 한의원에서 사용되는 한약재에 대해서 어떠한 잠깐 통계가 나 있지 않아야 되느냐, 통계가 있어야 앞으로 한의원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또 재배를 우리가 장려를 하고 보급을 할 때 이 통계 자료로서 한의원에서 실질적으로 한약재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 통계 자료에 대해서는 꾸준히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은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한약재 같은 경우는 어떠한 그 지속성이 잘 없고요. 또한 한약재 같은 경우는 재배 기한이 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길게는 목본 같은 경우 10년 이상 재배를 해야 되지만 짧은 뭐 지황 같은 경우는 보통 한 7개월만 재배를 해도 충분히 생산이 되죠. 이러한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가격 편차가 좀 심하게 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해서 한 농가가 재배를 했다가 그다음에 재배를 안 하고 해서 좀 등락폭이 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계 조사를 하려면 전수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용이치가 않고 그 용이치 않은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그 한약재에 대해서 전문가가 없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농산물에 대한 통계는 이장이라든가 그 마을을 통해서 통계 자료를 냅니다. 그러면 제가 그 통계 자료 중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애엽이라는 식물이 있는데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쑥, 산쑥, 항해쑥 그 쑥을 씁니다. 근데 이 쑥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다른 데 가보면 이제 농가에 가서 통계 조사를 하면 이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재배예요? 물어봤을 때 우리 쑥 재배 그래 버리면 이게 기원이라든가 이게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적으로 한번 가서 확인도 해본 적이 있는데 결국은 애엽은 아니고 일반적인 그 우리가 나물용으로 먹는 그 쑥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애엽으로 표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경우와 같이 이 작물에 대해서 한약재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이 있는 분들이 조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걸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고 여기에서도 지금 이렇게 보다 보면은 조금 잘못된 통계 자료가 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전남 같은 경우는 21작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산수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수라든가 이런 쪽에서 식빵품을 하고 있는데 식빵품 같은 경우도 뿌리를 한약재로 사용하기보다는 잎을 쌈채소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인이라든가 가만, 양유 등이 이렇게 재배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애엽이 69헥타르 재배된다고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진짜 애엽이 맞고요. 예, 조사를 해보니까. 근데 일부에서는 그 애엽이 아니더라고요. 예, 그런 문제가 조금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 텍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전남이 주산지였습니다. 그 전에는 40헥타르 이상 심고 했었는데 순천 이런 지역에 심었었는데 지금 순천 여기 이런 데서 재배 면적이 약 11헥타르 거의 4분의 1, 3분의 1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재배가 조금 어렵고요. 이게 병이 조금 약합니다. 예, 우리 농가에서 그냥 불맞이병이라고 하는데 이 붉은 전무늬가 생기면서 이게 이제 녹게 되는데 이거는 농약을 칠 수밖에 없잖아요. 농약을 치면 이제 잔류농약이라든가 이런 게 또 검출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재배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특히 병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재배 면적이 기존에 비해서 약 3분의 1 이상 이렇게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북은 지금 현재 재배 면적이라든가 작물에 있어서 재작년 16년도에는 24작물을 이렇게 했었는데 한 3작물이 줄었고요. 오미자라든가 잘 아시는 산약 안동의 산약이라든가 건강 청북 경북 봉화 지역에서 약용 작물들을 고랭지 식물들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궁, 청담기 등이 이렇게 재배되고 있습니다. 일부 저희 쪽에서도 지금 종자 분양한 것 중에 지금 우수리라든가 이쪽에서도 지금 조금 재배를 하고 있고요. 경남은 오미자, 산약, 족할 등 이렇게 해서 9작물이 심어져 있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는 더더욱 양유가 많이 심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길경, 복분자, 오가피 이렇게 해서 지금 4작물이 심어져 있습니다. 여기 5작물인데 왜 4작물이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그게 보시면 양유 같은 경우 밭에서 재배하는 것과 그다음 임야, 산에서 재배하는 것과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다음 연차별 생산량을 보시면 큰 변화는 없지만은 지금 현재 지역별로 지금 9개 지역에 대한 생산량을 이렇게 보시면 지금 경북이 가장 많이 생산량이 되어 있죠. 여기에 이제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우리 산약 같은 경우는 이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에서 높게 나오는 것이죠. 예. 일반적으로 뿌리 작물 이런 것들의 생산량이 높다 보니까 그리고 또한 재배 면적과 생산량도 재배 면적도 가장 넓은 곳이 지금 현재 경상북도입니다. 다음으로 한약재 관련한 재배 유의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크게 4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4가지에 의해서
저희 그 종자보급센터도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가 기원의 불확실성입니다. 뭐 유전학적으로 기원이 상이한 종자가 이제 유통되고 있는 것인데 그 약전에 그 등록된 그 기원식물과 상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백수호와 이오부피소죠. 백수호와 이오부피소가 몇 년 전에 문제가 있고 나서 그 지금 현재는 이오부피소는 따로 표기를 하고 있고요. 주로 생산이 백수호로 지금 재배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 뭐 나중에 이제 이 두 가지에 대한 구별법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재배되게 된 이유가 이 이오부피소가 생산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중국종이고요. 예. 이 백수호를 큰 조롱을 3년 키운거나 이오부피소를 1년 키운거나 생산량을 보면 거의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농가에서 중국에 가보니까 이오부피소가 있는데 모양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유사하니까 이걸 가져와서 심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 심기 시작을 했는데 백수호 3년 심어서 수확하는 양보다 1년 수확해서 하니까 백수호라고 파니까 돈이 더 되고 그러니까 이런 기원의 문제가 있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 재배를 하게 된 거고요. 예. 그래서 이 종자보급센터가 지금 현재 5군데가 있는데 이 종자보급센터의 가장 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기원이 정확한 종자를 보급을 하지 않는 그 이유에서 생겼습니다. 두 번째가 부적합한 한약재의 종자 유통입니다. 이 부적합한 종자 그 환경에서 재배준 종자는 화면에 심어서 관리를 할 때 그 종자가 불량해서 발화를 안 한다든가 아니면은 불량 종자를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한약재로 이용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를 하나 말씀드리면 그 참장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참장기는 꽃대가 올라오면 뿌리를 한약재로 사용을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꽃대가 올라오면 우리 무나 이런 거 꽃대 올라오면 심이라 그래서 하얗게 목질화되는 부분이 있죠. 뿌리 쪽에. 이 당기도 마찬가지로 꽃대가 올라오면 뿌리 쪽에 그 심이 생겨서 목질화가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재배를 하면 안 되는 그 한약재를 이용을 할 수가 없는데 제가 그 오래 전이긴 하지만 진창에 있을 때 그 진부 쪽에 이렇게 한번 그 조사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꽃대가 올라온 게 한 밭에 한 50% 이상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니 여기는 어떻게 종자를 가져와서 하셨길래 이런 경우가 있을까 하고 직접 경작하시는 분한테 여쭤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걸 어떻게 그 공식적인 그 방법으로 구입을 하신 게 아니고 그 비공식적으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다니까 종자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이 꽃대가 올라 버린 겁니다. 당이. 예. 보통은 당기 같은 경우는 참당기 같은 경우는 가을에 심어서 그 다음에 가을에 수확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가 되면은 거의 100% 꽃대가 다 올라오고요. 예. 그래서 보통 가을에 종자를 육묘를 해서 그 다음에 봄에 봄밭에 심고 그해 가을에 수확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는데 그 똑같은 방법으로 했는데 종자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그 다음에 봄에 그 육묘를 한 것들이 밭에 올라온 게 한 50% 이상 되니까 그 농가는 농가대로 사실은 농사를 잘못 지은 거고 1년 농사를 마친 거고 우리 한약재를 이용하는 쪽에 있어서도 그게 잘못하면 일부 섞여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약재를 이용하는데 그 부적합한 종자를 그 한약재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부적합한 종자 유통에 대해서는 가장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제가 그 앞에 말씀드린 기원에 관련해서 백수호와 이오부피소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기존에는
처음에는 제가 그 이거에 대해서 저도 2008년도 9년도에 이제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모든 분들이 다 그랬었거든요. 이어국수와 백수는 구별이 확실히 된다. 그거를 구별 못할 수가 없다. 근데 이 그 백수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야기를 했을 때는 어떤 말이냐면 동시에 두 장르를 끼워봐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야 된다. 그 말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억 우필소와 원래 백수호는 교배가 안 되는 돈입니다. 왜냐하면 개화 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꽃피는 시기가 틀립니다. 원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그 어느 기상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개화 시기가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일부 교잡종이 생기기도 합니다. 잡종이. 제가 그 2009년도에 한약진흥원에 와서 이 백수 이야기를 할 때 그 유전자 분석을 좀 해본 적이 있는데 정확하게는 이어국수와 백수는 유전자자가 7군데가 이렇게 틀립니다. 연기 서열이. 근데 일부 보니까 어떤 거 한 4개는 백수호가 나오고 3개는 이어국수가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문제를 했을 때 분석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전에는 절대 교배가 안 된다 그랬다가 이게 교배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 문제가 지금은 조금 그렇게 교배가 안 된다는 거에서 조금 완화가 됐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잎은 넓은 잎, 그 원래 식물물은 넓은 잎 큰 조롱입니다. 이어고피소가 이게 잎이 상대적으로 크고요. 큰 조롱보다. 그 다음에 그 뿌리 같은 경우도 그 넓은 잎 큰 조롱이 그 훨씬 큽니다. 또한 그 이야기하는 것 중에 잘라보면 진이 나오는 게 이어고피소가 안 나오는 게 그 백수호라고 하는데 그걸로는 판단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잘라보니까 일부 그 백수에서 진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백수와 잎을 비교를 해놨는데 이어고피소는 잎이 크면서 잎 표면이 거칠고 약간 주름져 있습니다. 근데 백수호는 잎 표면이 매끄러우면서 좀 작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우리가 보통 식물을 분류하는데 가장 구별하는데 가장 그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게 꽃을 보고 합니다. 예, 꽃을 보고 하는데 백수호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꽃받침이 뒤로 젖혀지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국피소는 완전히 뒤로 젖혀져서 이렇게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열매 관련해서도 지금 백수 열매가 훨씬 크고 달려있는 열매 숫자도 지금 두세 개 정도로 아주 작고요. 이어국피소는 열매 폭이 작으면서 또 여러 개 달려있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종자 선택할 때 그 하나 유의하셔야 될 게 재배하는 분야에 재배 쪽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자 구입을 할 때 그 고가의 종자 구입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게 이제 그 우리 종편 방송이라든가 여러 방송에서 하고 있는 그 한약재 관련된 이런 방송이라고 보니까 영향이라고. 대표적인 게 이제 자소엽이라든가 일부 이렇게 장르들이 있는데 자소엽 같은 경우에도 한번 방송에 나오고 나서 이 가격이 크게는 생산물 가격이 한 7, 8배까지 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자 가격도 2, 3배까지 뛰었고 저희가 자소 종자들 보급을 했었는데 6월달, 7월달 됐는데도 종자 보급을 해달라고 심어서 자랑구만 하면 되니까. 근데 사실은 재배 시기는 5월 그 이전에 재배를 끝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냐면 가격이 되니까 그런 일이 있었고요. 이게 효능에 대한 문제가 그해 겨울에 있고 나서
제가 그 저장해놨던 창고에 이렇게 가서 담당자들이랑 이야기를 해봤는데 팔리지가 않아가지고 그 창고에 가득 쌓여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실 그 일반 재배하시는 분들한테 할 때는 이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이게 신문이라든가 우리 방송에 나왔다고 해서 지금 현재 가격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심으셔서 하시면 나중에 진짜 유통할 때는 손해 보시는 경우가 많다고. 예,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 방송 매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가 네 번째가 한약재 종자 품질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 종자보호센터가 생긴 것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 유전적 품질로서 이제 품질 정보라든가 품종 정보라든가, 그다음 유전적 이제 순도가 얼마나 높은가, 이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급하고 있는 것 중에 뭐 품종 정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뭐 1단계라든가 이런 거 개발된 품종을 보급해드리고 있고요. 그 나머지들은 거의 재래종을 보급해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한약재로 사용되는 공정세 그 등록되어 있는 게 420종이 넘는데, 그 품종을 육성하고 하는 기관들은 몇 군데가 안 됩니다. 뭐 인삼특작부라든가 그다음 농업기술원, 뭐 저도 지금 현재 그 반화 관련해서 그 품종 육성에 관련해서 그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내후년쯤 해서 품종을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반화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잎 모양이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예. 근데 전부 다 한종으로 반화라고 해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예. 잎이 넓은 게 있고 아주 창 모양으로 아주 그 얇은 모양이 있습니다. 3겹으로 이렇게 나뉘는데 크게 잎 모양을 3가지로 나누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는 그 표준 품종을 하나 만들자 해서 진흥청에서 하는 사업 중에 있어서 제가 그 사업에 참여를 해서 지금 그 품종 관련해서 지금 개통을 지금 저희가 증식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약용작물이든 모든 작물 품종 육성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4~5년 이상이 걸립니다. 왜냐면 재배해서 1년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5번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21년까지 반화 품종 육성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품종 정보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또한 이제 물리적으로 이종이 들어온다든가, 그다음에 저장 상태, 저장을 어떻게 보관을 어떻게 할지, 뭐 저희가 이제 종근으로 이용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장을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저장을 해서 유지가 되는, 품질이 유지가 되는 걸 보급해드릴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생리적으로 이제 활력, 발화력이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하면 높일 수가 있고, 발화력을 높일 수 있는 그 종자를 어떻게 생산을 할지, 그런 연구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한약재를 재배할 때 유의 사항입니다. 크게 제가 이제 6가지로 간추려 놨는데요. 가장 첫 번째가, 우리 한약재로 이용을 하려면 기원 한약재를 해야 됩니다. 예. 그것만이 우리가 한약재로 이용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이 먼저 선결적으로 뭘 심든 이게 먼저 확인되어야 됩니다. 예. 이 기원 한약재가 한약재 종자 종묘가 먼저 확인이 되고요. 두 번째가 지역 기상 환경에 맞는 작물이어야 됩니다. 저희가 HGLP라고 해서 지금 재배법 연구도 하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아주 고냉지에 자라는 그런 식물을 전행지, 온난한 기후에 사실은 재배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재배법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재배 적지 관련해서 지금 기상환경 특히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한 예로 창단기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냉지에 자란다고 했잖아요. 높고 서늘한 지역, 예, 이 자라는데 가장 잘 자라는 데가 해발 한 600m, 700m에서 잘 자랍니다. 경부하고 평창
진부를 보시면은 보통 600, 700m에서 키우거든요. 예. 하는데 이거를 제가 여기 와서 그 전남에 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한 지역에서 이걸 재배를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재배가 안 될 텐데 그때 아니나 다를까 그 재배를 하셔가지고 수확량이 거의 없는 거예요. 수확을 못 하신 거예요. 왜냐면 여기 온난하다 보니까 안 되고 생육 차이도 워낙 크게 납니다. 예. 보통 꽃대까지 올라오면 진부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2m 넘거든요. 꽃대 길이가 올라오는 게. 그 잎도 보면은 잎이 첨단기 잎이 그쪽에서 재배하는 거는 110에서 한 130, 140까지 큽니다. 잎이. 근데 이쪽에 와서 재배를 저도 표본으로 몇 개 이제 이렇게 심어서 관리를 해보고 있지만은 기껏 꽃대가 올라봤자 한 160, 150 정도뿐이 안 되고요. 잎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건 재배 전혀 이 기상 환경하고 안 맞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재배하려고 하는데 기상이 어느 정도 맞는지 어떤 작물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가 경작지 토양입니다. 앞에 제가 그 나중에 말씀드릴 지왕이라든가 백출은 그 습해에 아주 약한, 물에 아주 약한 식물입니다. 그래서 물에 잠겨서 한 3, 4일 있으면은 뿌리가 다 썩어버려요. 뿌리 썩은병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물 빠짐이 아주 좋아야 됩니다. 제가 종자 보급을 하면서 지왕을 2011년부터 계속 보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제가 11년도 몇 년가 안 돼서 전수조사에 나간 적이 있는데 나가서 보니까 보급을 해드렸는데 그 싹이 올라온 게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싸게 보급도 해드렸고 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니까 몇 개 안 나 있어서 여쭤봤더니 뭐 종자 좋은 것도 안 줘놓고 뭐 왔느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럴 리가 없다고 그 말씀드리면서 제가 그 재배법 관련해서 교육을 드릴 때 그 물 빠짐이 좋은 쪽에 심으셔야 됩니다. 말씀드리지 않았냐고 말씀드렸더니 상 기슭에 심었는데 아 당연히 물 빠짐이 좋지 무슨 소리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기라든가 이런 걸 안 가져갔으니까 그거를 여기 이 땅이 물 빠짐이 안 좋다는 걸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게 뭐냐면은 그 흙을 조금 떠가지고 물을 조금 넣어가지고 단단하게 뭉칩니다. 뭉쳐가지고 자라시겠지만 햇빛에 말리면 진흙계통이 많으면은 단단한 돌보다 더 단단해요. 아주 단단해요. 근데 그게 모래 성분이 한 40%, 50% 되면은 이렇게 뭉쳐놨을 때 이렇게 했을 때 무너집니다. 예. 그 차이가 있는데 제가 그 경사지의 땅을 해가지고 햇빛에 말려가지고 보니까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예. 이 물빠짐이라든가 이 작물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을 재배 조건을 토양을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뿌리 작물들은 물빠짐이 좋아야 기본적으로 되고요. 물빠짐이 안 좋은 것들은 일반적으로 야경작물을 재배하는데 크게 맞는 식물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로 와사 성분이 많은 양토라든가 식양토 이제 저희가 그게 한 그 모래 성분이 40% 정도 되는 걸 말하는데 그런 토양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음이 한약재배 재배 기술입니다. 예, 이 한약재 재배 기술 앞에 그 단기도 말씀드렸죠. 가을에 육묘를 해서 그 다음에 봄에 그 봄밭에 심고 가을에 수확을 해야 된다. 근데 이 기본적인 재배 기술이 안 가지고 계시면 그 해서 그 다음에 내년에 수확하지 했다가는 낭패를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재배해야 될지 파악을 하셔야 되고 가을에 파종하는 이유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사실은 가을 파종과 봄 파종 둘 다 있습니다. 둘 다 있지만은 그 전년도 가을에 파종을 해서 봄밭에 심으면 생육 상태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가을에 수확할 때 수확량이 많아지는 겁니다. 근데 봄에 파종을 해서 이른 봄에 뜬 그 파종 이제 보통 고랭지는 춥기 때문에 일찍 파종할 수도 잘 없고
하다 보니까 재배 기간이 아주 짧은 거예요. 짧다 보니까 한약재로 이용하고 또 생산할 때 그게 작은 거죠. 수확량도 적고 일부 품목들 같은 경우는 보통 지금 배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몰라도 공정사에 2, 3년 정도 이렇게 재배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수확하고 하는데 이게 습해에 약하고 하다 보니까 1년 재배해서 수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그게 주요 성분들이 정확하게 함유되어 있는지 사실 그것도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약재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걸 어떻게 재배 방법을 어떻게 그래서 재배 시기, 수확 시기는 어떻게 이런 방법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수확 시기 관련해서 양유가 한약재로 많이 이용되지는 않고 있지만 한약재로 이용을 하려면 사실 잎이 다 지고 나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뿌리 쪽에 그 사프틴 성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이게 되는데 제가 그 홍천이라든가 이런 쪽에 한번 이렇게 조사를 간 적이 있는데 그의 추석이 아주 빨랐어요. 빠르다 보니까 그 잎이 파랗고 잘 자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확을 합니다. 왜냐하면 추석 때 더덕 게 한약재로 파는 것보다 수익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그렇지만은 이거를 사실은 내가 먹는 입장에서는 그 가을에 잎이 말라 죽고 그때 수확을 해야 그 본인 성분이 뿌리에 축적되고 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가 입장과 사실은 우리 한약재를 이용하는 분들의 입장은 조금 틀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배법을 그다음에 수확 시기라든가 기타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기타 사회적인 요인은 앞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되겠고요. 제가 맡겨진 시간이 사실은 이거랑 한약재 도시농업의 이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할애를 하더라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도시농업의 이해라든가 이 부분은 조금 집에서 하실 수 있는 화분을 만들고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 제가 실내 텃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우리 한의원에서 이렇게